안녕하세요. K리그 강원FC 정보 읽어주는 남자 K강정TV 강정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원FC의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은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정기 등록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수 영입에 대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적료를 지불하고 하는 영입, 그리고 임대로 하는 영입이 될 수 있고요. FA 자격이 있는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고 신인 선수들을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FC가 여름 이적 시장이 한참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여러 선수들을 영입하고 방출을 했는데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보강 목표는 외국인 선수에 대한 영입, 그리고 수비 안정화입니다. 현재 중원을 잘 지탱해주던 김희석과 김대우 두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격 과정에서 키패스를 넣어줄 선수 영입도 목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실점이 많았기 때문에 수비 안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목표로 선수를 영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전략 같은 경우로는 이로빈을 마치면서 타 팀들에게 노출된 문제점들을 새로 영입된 선수들과 함께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존의 선수들이 수비와 공격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영입된 선수들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6월 27일 FC 서울에서 영입을 한 김경민 선수입니다. 김경민 선수는 FC 서울에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했었거든요. 사실 FC 서울 하면 린가드도 있죠. 그리고 조영욱, 일류첸코, 임상엽 등 여러 공격에서 수준급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김경민 선수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김경민 선수는 강원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이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경민 선수는 김천 시절에 굉장히 폼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만큼만 해준다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영입입니다. 다음은 헨리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7월 1일 브리즈번 로어에서 임대로 데려온 선수인데요. 호주 A리그의 이니에스타, 그래서 호주에서는 헨리에스타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왼쪽 윙포워드가 주 포지션이지만 섀도우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까지도 볼 수 있는 멀티 자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전에서 교체 투입되면서 데뷔전을 가졌었고요. 대전전에서도 교체로 투입됐었는데 헨리 선수는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공격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랑 좌우 측면에서 스위칭하면서 공격 전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김영진 선수, 7월 3일 준 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영진 선수는 만 17세고요. 제2의 양민혁을 꿈꾸는 선수입니다. 주 포지션은 우측 윙어인데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대1 돌파 능력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강원이 이번에 야심차게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에서 자유계약으로 들어오게 된 진준서 선수입니다. 진준서 선수는 청소년 대표 출신이고요. 강원의 미래를 책임질 전천후 공격수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대전전에서 교체로 출전하면서 K리그 데뷔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경험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 바로 코바체비치 선수입니다. 7월 3일 임대로 SV 비스바덴에서 임대로 이적한 선수이고요. 코바체비치 선수는 크로아티아에서 연령별 대표로 출전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센터포워드를 보기도 하고 왼쪽 윙포워드를 보기도 하면서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 드리블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지난 대전전에서 교체로 투입되면서 데뷔전을 가졌는데 페이스도 좋고 몸 상태도 좋은 것 같아요. 리그에 잘 적응만 한다면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특징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조각미남이더라고요. 네, 다음은 김동현 선수입니다. 네, 드디어 김천 상무에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복귀를 하였습니다. 김동현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지만 전천후 육각형 미드필더예요. 그래서 미드필더 지역에서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선수입니다. 전역을 앞두고 타구단에서 러브콜이 왔는데 강원에서 절대 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필요했던 최전방 스트라이커, 드디어 영입을 했습니다. FK 투줄라 시티에서 7월 17일 하지치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대 경험이 있고요. 전형적인 타겟형 스트라이커입니다. 볼 키핑도 잘해주고 연계 플레이도 능하고 득점력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떠난 야구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능력치로 보면 야구 선수보다 한 수 위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출된 선수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6월 20일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한국영 선수가 전북 현대모터스로 이적을 하였습니다. 전북에서는 삼선 미드필더 보강이 절실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김두현 감독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한국영 선수를 데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원의 레전드인 선수인데 사실 팬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이적입니다. 하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강원에서 주전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고 조금 더 출전 기회를 보장받고 경기에 나갈 수 있는 팀을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전북 현대가 계속해서 성적이 안 좋다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영 선수는 전북 현대에서 굉장히 빛나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한국영 선수 전북에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지훈 선수가 부산 아이파크로 떠났습니다. 6월 27일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풀백 자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했었는데 구하지 못한 채 그냥 시즌을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원에서 검증된 강지훈을 임대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 이적이었기 때문에 이건 선수와 부산 구단 서로 윈윈하는 적절한 이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계약 만료가 된 웰링턴 선수입니다. 웰링턴 선수가 7월 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구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웰링턴 선수가 작년에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양민혁이라든지 유인수 선수와 같은 국내파들에게 좀 밀렸어요. 윤정환 감독님 체제에서 기회를 받았을 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울산 HDFC로 떠난 야고 선수입니다. 전반기에 강원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완전 이적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울산으로 이적하는 과정에 김병지 대표가 본인의 친정팀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을 향해서 상도덕에 어긋난다 이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7월 9일 이적이 마무리가 되었고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과연 울산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7월 9일 이동진 선수가 파주 시민축구단으로 이동진 선수는 23시즌에 합류한 중앙 수비수인데요. 강투지 선수라든지 김영빈 선수의 백업으로 분류가 되었었죠.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기혁 선수 그리고 신민호 선수, 김우석 선수들까지 여러 선수들과 경쟁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는데 백업에서도 조금 밀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 본인에게는 성장을 위한 임대 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7월 10일 최성민 선수가 강릉시민축구단으로 임대를 갔습니다. 최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스 출신 공격수다 보니까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렇다 할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성장을 위한 임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갈레고 선수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로 7월 12일 이적을 했습니다. 갈레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임팩트를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에는 능력을 가진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주중 경기 코리아컵에서 김포전에서 교체로 출전을 하였거든요. 아마도 이번 주말 경기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탈레스 선수가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충명 공격수가 필요했는데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7월 18일 카미야 선수와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오피셜이 떴습니다. 카미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24시즌 준비하면서 첫 영입이었는데 7개월여 만에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윤정환 감독님이 원하는 플레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원 경쟁에서 밀리면서 교체로 나왔을 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카미야 선수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열심히 좋은 활약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적 시장이 진행 중인 상태이지만 후반기 예상 선발 라인업을 제가 짜봤는데요. 골키퍼는 이광현, 레프트 풀백에 윤석영, 센터백 이기혁, 김영빈, 그리고 오른쪽은 황문기 선수, 미드필더 왼쪽부터 헨리, 중앙에 김강국, 김동현, 우측에 양민혁 선수, 공격에는 이상원과 코바체비치 선수가 투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장 이번 제주전에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예상 선발 라인업인데요. 골키퍼 이광현, 레프트 풀백 윤석영, 센터백에 이기혁과 강투지 선수, 우측에는 황무기 선수, 왼쪽 미드필더 코바체비치, 중앙에 헨리, 그리고 김동현, 우측에는 양민혁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투톱에는 이상헌 그리고 하지치 선수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강투지 선수는 경기에 뛸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부상에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바체비치나 헨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뷔전을 교체로 출전을 했었고 몸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헨리 선수는 중앙에서 볼 배급해준 게 굉장히 간결해 보였고 기존 선수들과 손발을 잘 맞춘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코바체비치 선수도 뛰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몸 상태 좋아 보였고 투지도 넘치고 치달하는 모습이 손흥민 선수랑 약간 플레이가 비슷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선발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상헌 선수의 짝으로 하지치 선수를 넣었는데 경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기록상으로 봤을 때 야고 선수보다는 하지치 선수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주춤하고 있는 이상헌 선수가 살아나려면 결국에는 이렇게 전방에서 싸워주고 연계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이번 주 주말 제주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후반기를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은 전반기만큼만 해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충분히 여태까지 잘해줬고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드필더에 뉴페이스들이 좀 많잖아요. 공격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빠르게 리그에 적응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비인데요. 윤석영 선수도 부상에서 회복됐고 이기혁 선수도 계속해서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김영빈 선수가 이번에 징계로 인해서 나오지 못할 전망입니다. 강투지 선수는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황문기 선수가 최근에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선수들의 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전반기 때 보여줬던 실점으로 이어지는 실수들 이런 거를 좀 반드시 줄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원FC 과연 후반기에도 돌풍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입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선수들이 잘 해주신다면 이 돌풍 끝까지 시즌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양민혁 선수가 프로 계약했다는 걸 안 넣었는데 마무리에 이렇게 양민혁 선수 사진을 넣기 위해서 아껴뒀습니다. 양민혁 선수 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최근에 유니폼 판매량도 계속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양민혁 선수의 이적설이 여러 가지 루머가 있기 때문에 곧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즌이 끝나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강원에 있을 때까지는 다치지 말고 열심히 잘 뛰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K리그 강원FC 정보 읽어주는 남자 쾌강정TV 강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